첫 번째, 중국 추석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문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게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주고받는 건데 한번 듣고 대화가 한 6개인가 쭉 연결해서 예전에 제가 보통 짧게 짧게 나누어서 한번 듣고 질문에 대답하고 했는데 일단 한번 쭉 들어보세요. 한 6개 질문에 6개 대답입니다. 中秋节你们家怎么过的？我们一家人一起吃了团圆饭，还赏了月。你们家吃了什么好吃的？我们吃了螃蟹，还有一些传统的家常菜。月饼是你自己做的吗？不是，我是在超市买的，味道很不错。中秋节有什么特别的习俗吗？有啊，除了赏月和吃月饼，还给亲朋好友送礼。那你准备了什么礼物呢？我给长辈送了茶叶和保健品。中秋节你们放了几天假？我们放了3天假，可以好好休息一下。 네. 자, 이런 대화문입니다. 좀 들리셨어요? 6개 질문 대화문, 6개 대화문입니다. 짧게 짧게. 자, 질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모르는 단어 빼고요. 모르는 단어 빼고 대략 어떤 질문이 그 대화의 흐름이 조금 들리셨죠? 자, 이제 질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 한번 들으시고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질문 5개입니다. 他们家过中秋节都吃了什么?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5개라서. 옆에 펜이 있으면은 메모를 살짝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他们家过中秋节都吃了什么? 두 번째. 月饼是他自己做的吗? 주매님 방시에. 月饼是他自己做的吗?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中秋节还有什么特别的习俗?中秋节还有什么特别的习俗? 네 번째. 他给谁送了什么礼物?他给谁送了什么礼物? 다섯 번째. 中秋节他们放几天假?中秋节他们放了几天假? 자, 이 5개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질문에 근거해서 내용이 이제 쭉 나오니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제 휴대폰 소리 끈다는 게 깜빡했네.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들을게요. 中秋节你们家怎么过的？我们一家人一起吃了团圆饭，还赏了月。你们家吃了什么好吃的？我们吃了螃蟹，还有一些传统的家常菜。月饼是你自己做的吗？不是，我是在超市买的，味道很不错。中秋节有什么特别的习俗吗？有啊，除了赏月和吃月饼，还给亲朋好友送礼。那你准备了什么礼物呢？我给长辈送了茶叶和保健品。中秋节你们放了几天假？我们放了3天假，可以好好休息一下。 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첫 번째 질문. 他们家过中秋节都吃了什么?他们家过中秋节都吃了什么呢? 월병을 시장에서 산다. 3일 쉼. 차를 선물.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他们家过中秋节都吃了什么? 고모함님 지금 오셨네요. 우리 지금 대화문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자, 대화문 한 번 더 들을게요. 지금 고모함님 지금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中秋节你们家怎么过的？我们一家人一起吃了团圆饭，还赏了月。你们家吃了什么好吃的？我们吃了螃蟹，还有一些传统的家常菜。月饼是你自己做的吗？不是，我是在超市买的，味道很不错。中秋节有什么特别的习俗吗？有啊，除了赏月和吃月饼，还给亲朋好友送礼。那你准备了什么礼物呢？我给长辈送了茶叶和保健品。中秋节你们放了几天假？我们放了3天假，可以好好休息一下。 네. 그 음식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방시의 게입니다. 게. 대게.
게를 먹었다는 거예요. 螃蟹他们吃了螃蟹 하요. 자, 우리 이제 문장 볼게요. 이겁니다. 中秋节你们家怎么过的?我们一家人一起吃了团圆饭. 团圆 이거는 이게 온 가족이 다 단란하게 모여 앉아서 같이 먹는 그런 团圆饭이라고 해요. 보통 명절에 다 같이 먹는 거. 还赏了月 그리고 이제 달 구경도 했다. 你们家吃了什么好吃的?我们吃了螃蟹. 게를 먹었고 还有一些传统的家常菜. 그리고 이제 전통 가정식 요리를 먹었다. 그럼 요거 말하면 되죠. 他们吃了螃蟹还有一些传统的家常菜.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月饼是他自己做的吗? 라고 했어요. 월병은 그가 직접 만든 건가? 세 번째 대화문에 나왔죠. 月饼是你自己做的吗?不是,我是在超市买的,味道很不错. 맛이 아주 괜찮다. 이 월병을 직접 만들 수, 저도 이제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월병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 찍어내는 그게 틀이 다 있거든요. 쿠팡에 찾아보면은 월병 틀이 있습니다. 저 집에 지금도 있어요. 되게 좀 번거로워요. 그리고 맛있게 잘 만들기가 쉽지도 않고 안에 소도 잘 만들어 넣어야 되고 해서 근데 한번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면서 이제 재미있게 할 그건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我是在超市买的味道很不错.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中秋节还有什么特别的习俗? 추석에 또 어떤 특별한 무슨 이제 뭐 풍속이 있냐? 有啊. 除了赏月和吃月饼, 赏月 달 구경하는 거랑 월병 먹는 거 외에 还给亲朋好友送礼. 亲朋好友는 이게 친구나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선물 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除了赏月和吃月饼还给亲朋好友送礼. 그러면 他给谁送了什么礼物? 이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줬냐? 자, 다섯 번째 여기 나오죠. 我给长辈送了茶叶和保健品. 나는 우리 집안 어르신들한테茶叶가 찻잎이랑 保健品, 保健品은 이거는 이제 그 건강식품이에요. 보통 이제 뭐 영양제 같은 거를 保健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我给长辈送了茶叶和保健品. 中秋节你们放了几天假?我们放了3天假. 마지막 질문이었죠. 可以好好休息一下. 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쉽죠?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螃蟹였나요? 그리고 亲朋好友. 亲朋好友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할 때 亲朋好友. 团圆饭은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 앉아서 먹는 식사. 团圆饭. 螃蟹 게예요. 传统的家常菜, 전통적인 가정식 요리를 家常菜라고 해요. 자, 요 대본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中秋节你们家怎么过的?我们一家人一起吃了团圆饭，还赏了月。你们家吃了什么好吃的?我们吃了螃蟹，还有一些传统的家常菜。月饼是你自己做的吗?不是，我是在超市买的，味道很不错。中秋节有什么特别的习俗吗?有啊，除了赏月和吃月饼，还给亲朋好友送礼。那你准备了什么礼物呢?我给长辈送了茶叶和保健品。中秋节你们放了几天假?我们放了3天假，可以好好休息一下。 네, 자,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다 이제는 이해되시죠?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대화문입니다. 이제 뭐 단어도 쉽고. 团圆饭 이게 음식 이름인 줄 알았구나. 团圆 团圆 이게 단란하게 온 가족이 다 모여 앉다. 그래서 모여 앉아서 먹는 团圆饭. 보통 이제 설날이나 추석이면 다 团圆饭을 먹는다고 해요.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지? 团圆饭. 중추절에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먹는 밥, 중추절에 먹는 밥을 이렇게 团圆饭이라고 합니다. 团圆, 合家团圆. 그래서 이거는 중추절에, 저는 설날까지 다 포함해서 团圆饭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중추절에만 주로 团圆饭이라고 해요.
주먹밥인 줄. 아, 주먹밥은 주먹밥 뭐라고 했지? 주먹밥 중국에서 판团. 아, 판团. 판团입니다. 주먹밥은 판이 앞에 오고团이 뒤에 와요. 그래서 판团하면은 이제 주먹밥. 중국 사람들이 주먹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보통 아침에 이제 빵이나 찐빵이나 그런 걸 먹지만 이제 주먹밥 같은 거 뭐 해서 먹는 저희 집은 가끔씩 먹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누룽지도 먹고 한족들은 보통 판团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걸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거 질문이구나. 자, 요 단어夸奖이랑夸耀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단어를 넣기입니다. 아, 그러려면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夸奖하고 夸耀입니다. 어떤 단어인지 뜻을 아시겠나요? 자,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小明帮助他爸爸抄书，大家都땡땡他，说他是懂事的孩子。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他的科学研究取得了一系列重大成果，但他从不在人面前땡땡。 자, 이 두 단어를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夸奖, 夸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1번이 박소우님은 첫 번째에다가 夸奖을 넣고 두 번째에다가 夸耀를 넣는다고 하셨어요. 자, 비슷한 단어 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인데 夸奖은요.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들었죠. 谢谢夸奖.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谢谢夸奖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夸奖은 칭찬입니다. 夸耀는 뭐냐면은 耀가 이게 炫耀 내가 자랑하다 할 때 炫耀의 耀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좀 자랑하다예요. 스스로 막 내가 잘났어 잘난 척하면서 좀 자랑하거나 약간 허세를 부리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夸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막 뽐내다 자랑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夸耀예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장은 小明帮助他爸爸抄书 샤오밍이 그 아빠를 도와서 이제 책을 이제 베껴 쓰는데요. 大家都땡땡他说他是懂事的孩子 다들 그를 뭐 어떻게 했다. 그가 아주 착한 아이라고. 그러면은 막 뽐내다 자랑하다가 아니라 다들 그를 칭찬했다. 착한 아이라고. 이게 맞겠죠? 그러면 1번에 들어가는 단어는 夸奖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다 할 때 夸奖을 쓰고요. 두 번째 문장은 他的科学研究取得了一系列重大成果 그의 과학 연구는 1년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 但他从不在人面前夸耀 하지만 그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夸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막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뽐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가 夸耀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앞의 단어는 보통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죠. 뭐 夸奖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은 좀 겸손의 뜻으로 谢谢夸奖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때 이 夸奖을 많이 쓰는데 夸耀는 우리 수업에서도 별로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는 스스로 자랑하다, 뽐내다, 좀 자뻑, 허세를 부리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잠깐만요. 자, 이 문장입니다. 小明帮助他爸爸抄书大家都夸奖他说他是懂事的孩子 샤밍은 아빠를 도와 책을 베꼈었고 모두들 그를 착한 아이라고 칭찬했다. 懂事 이게 철들다.
보통 이제 아야, 这个小孩真懂事 하면 아이가 참 철들었네, 참 착하네. 보통 한국어에서 아이를 칭찬할 때 착해라 할 때 아야, 他真懂事, 懂事的孩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他的科学研究取得了一系列重大成果，但他从不在人面前夸耀. 요. 그의 과학 연구는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다. 炫耀, 但他从不在人面前炫耀. 炫耀는夸耀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부정적이진 않아요. 炫耀도 가끔씩은 우리가 뭐 좀 자랑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좀 炫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夸耀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夸가 이게 과대하다, 과다가 과장하다라는 과잖아요. 과 한자가. 그래서 夸耀 하면 약간 과장해서 좀 뽐내다라는 뜻으로 너무 좀 겸손하지 못하고 너무 이제 심하게 좀 자기 자랑을 하거나 이럴 때 夸耀라는 단어를 쓰고요. 좀 부정적으로 炫耀는 보통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 자랑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좀 사람들이, 특히 동양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좀 좋게는 안 보죠.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끔씩은 뭔가 내가 뭐 갖고 있는 뭔가를 자랑하다 할 때 쓰는 단어는 炫耀를 써야지 夸耀를 쓰면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랑하다 할 때는 炫耀를 쓰는 게 좋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쟤는 너무 과도하게 막 너무 허세가 심하다. 이 夸耀에 대해서 제가 문장을 한 개 더 갖고 왔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는 걸핏하면 자기가 돈이 많다고 뽐낸다. 막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좋게 안 보죠. 그래서 이럴 때 夸耀를 써서 他动不动就夸耀自己有钱. 他动不动就夸耀自己有钱.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됨됨이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주 겸손해서 절대 자신을 막 뽐내지 않는다. 이럴 때도 夸耀를 넣어서 他为人很谦虚从不夸耀自己. 절대 약간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막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 이럴 때 夸耀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夸耀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 누군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좀 많이 쓰여요. 근데 그냥 좀 사람이 조금 이제 뭔가 자랑하고 싶어 할 때는 炫耀를 쓰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이에요.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문장 고치기. 틀린 문장 고치기. 이거 틀렸어요. 每天上学前我都要对照课表把语文、数学、思想品德、新华字典等课本一一放进书包里. 자,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틀린 문장입니다. 每天上学前我都要对照课表把语文、数学、思想品德、新华字典等课本一一放进书包里. 思想品德 이거는 이게 도덕 수업이에요. 느낌이 안 오셨나요 아직? 이가 틀린 것인지 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책가방에 넣는다. 放在 아니에요. 放进도 돼요. 放在는 어떤 물건을 어떤 위치에 놓다 할 때 放在고 放进이 이 문장에서는 왜냐면 책을 하나하나 책가방 속에 이렇게 들어서 넣다잖아요. 가방 안에 넣다지 가방에 놓다가 아니라 넣다기 때문에 放进 이 표현이 맞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어때요? 放在书包里. 放在书包里 아니에요. 放在书包里. 把这个放在书包里. 보통 放进을 많이 써요. 放在는 어떤 물건을 어떤 위치에 놓다예요. 넣다가 아니라 놓다 할 때 把书包放在这里. 책가방을 여기에 놓다 할 때
放在를 쓰지만 放在 할 때는 보통 어느 위치에 놓다고 放进 하면 어디에 넣다예요. 한국어에서도 놓다랑 넣다가 다르잖아요. 책을 가방에 넣다지 책을 가방에 놓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放进이 더 적절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뜻을 잘 보세요. 뜻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每天上学前 매일 학교 가기 전에 我都要对照课表. 나는 시간표를 보면서 그날 수업의 그 시간표를 보면서 语文, 数学, 思想品德, 新华字典 이 교과서들을 하나하나씩 책가방에 넣는다. 야오를 없애야 할 듯요. 그거 외에는 잘 야오가 어디 있지? 잠깐만. 我都要 아니에요. 이건 있어도 돼요. 我都要对照课表把语文数学思想品德新华字典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다른 분들도 모르시겠어요? 书装进书包里 아니에요. 装进 알려드릴게요. 자,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수업 시간표를 보면서 그날에 어떤 수업이 있는지 교과서를 하나하나 이제 가방에 넣는다는 문장이잖아요. 자, 이 나열된 거 보세요. 把语文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数学 수학 교과서, 思想品德 도덕 교과서죠. 新华字典 신화자전 이거는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교과서가 아닌데 여기 같은 종류에다가 나열하고 뒤에다가 등,课本 등등 교과서를 하나하나 책가방에 넣는다 했어요. 이게 교과서가 아닌데 얘를 같이 넣어서 교과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빼야 돼요. 왜냐면 얘는 시간표에 맞춰서 교과서를 하나하나 가방에 넣는다라는 문장인데 교과서가 아닌 신화字典 자전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빼고 每天上学前我都要对照课表把语文数学思想品德等课本 만약에 신화字典을 이걸 꼭 넣으려면은 思想品德等课本和新华字典一一放进书包里 还有课本还有新华字典 이렇게 넣었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等课本和新华字典 뒤에다가 이게 따로 넣어야 돼요. 여기 等课本 하면은 앞에 나열등이 다 교과서여야 되는데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신화字典은. 그래서 얘를 빼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전은 사전이나 자전은 이게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빼주고 每天上学前我都要对照课表把语文数学思想品德等课本一一放进书包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매일 습관을 얘기하는 건가 야오가 의지를 가진 동사가 불필요했던 건 아닌지 아니에요. 책이 잘못됐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 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문장을 고치실 때 이게 뜻도 이런 걸 이런 별별 그 함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잘 보고 보셔야죠.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나열된 요 교과서라고 했는데 교과서가 아닌 게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빼는 거예요. 야오가 의지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또야오 할 때도 이제 습관적으로 내가 매일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또야오가 들어갑니다. 每天都要吃一个冰淇淋 나는 매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어야 된다. 이럴 때 我每天都要吃一个冰淇淋 라든가 我每天上学都要骑自行车 나는 매일 학교 갈 때 다 자전거를 탄다. 이렇게 또야오를 넣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엄청 높았을 때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HSK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어디 중학생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왜냐하면 중국에서 학생들이 국어 수업 시간에 이런 틀린 문장 교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여러 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학교 수업 시간에 중국어 수업 시간에 이게 뭔가 이렇게 서너 개씩 막 나열될 때는 이것부터 의심해야 돼.
그 뒤에 크본 교과서라고 하는데 아 여기 교과서 아닌 게 하나 들어갔구나 하면 벌써 이게 틀린 거지. 네, HSK에 이런 문제가 나올까 모르겠네요. HSK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틀린 문장 중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국어 학생들이 보통 국어 수업 시간에 이런 틀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번에 장문입니다. 자, 장문 네 문장이에요. 장문 네 문장. 제가 한국어 먼저 말할게요. 한국어 들으시고 바로 이제 중국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쉬운 문장입니다. 일기예보에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외출할 때 우산 챙겨. 두 번째, 이번 주말에 교회로 캠핑 가서 좀 쉬지 않을래? 세 번째, 너 요즘 살 많이 빠졌네. 계속 식단 조절 중이야? 네 번째,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야근해야 해서 정말 피곤해. 자, 이런 네 문장입니다. 이거 아주 쉬워요. 자, 첫 번째 문장.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외출할 때 우산 챙겨. 天气预报说明天会下雨，出门的时候记 오른쪽 하트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네. 出门的时候记得带伞，带雨伞.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다른 분들은 또 뭐 조금 다른 표현 있나요?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온다고 한다. 天气预报说明天会下雨. 이건 괜찮죠? 내일에 비가 온다. 내일 일이기 때문에 会를 넣어서 天气预报说明天要下雨啊. 明天会下雨 해도 되고 要下雨 해도 돼요. 외출할 때 出门时把 박성우님은 出门时把伞带走. 出门时把伞带走.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把伞带走. 가져가라. 가져가라라는 뜻으로 走를 넣는데 带走 이렇게 안 써요. 잠깐만요. 带走雨伞. 把伞带走. 따이저는 보통 갖고 가다가 맞는데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갖고 가다 할 때 쓰는 데 있잖아. 우산에 대해서는 别忘了带伞. 그냥 带를 쓰지. 带走把伞带走. 이렇게 쓰는 거 들어본 적이 없네.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把伞带走 안 나오네요. 뭐 한두 개 있긴 있는데 이렇게 안 써요. 带走가 带走는 가져갔다. 기술 자료는 그들이 전부 가져갔다. 把这个全部带走. 在这是还 보통 이제 물건 음식점에 가서 뭐 물건을 살 때 여기서 먹을까 아니면 가져갈까? 가져가서 먹다 할 때 在这吃还是带走? 가져갈까? 이럴 때 쓰는데 우산을 가져가다 할 때 把雨伞带走吧. 把这个雨伞带走. 만약에 어떤 특정된 우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특정된 우산. 내가 지금 우리가 같이 뭐 식사를 하다가 그 테이블 위에 우산이 하나 있어요. 밖을 보니까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네. 너 이 우산 갖고 가. 이렇게 특정된 우산 하나에 대해서 이걸 짚으면서 你把这个雨伞带走吧. 이럴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일에 비가 오니까 우산 갖고 가. 이럴 때는 어떤 특정된 뭐
어느 우산을 가리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산 갖고 가는 걸 잊지 마. 우산 챙기는 일에 대한 그 표현이 포인트잖아요. 이럴 때는 带走를 잘 안 써요. 그냥 别忘了带伞. 우산 챙기다. 우산 챙기는 걸 잊지 마. 出门时一定要带伞. 이렇게 씁니다. 테이크아웃 할 때도 带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아이를 데려가다 할 때도 带走. 그래서 把小孩带走. 아이를 데려가다가 어떤 사람을 또 데려가다 할 때도 带走를 써요. 근데 우산에 대해서는 别忘了 특히 이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산 챙기는 걸 잊지 마 할 때는 别忘了带走伞, 把伞带走 이렇게 안 씁니다. 바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된 물건에 대해서 바를 앞에 놓잖아요. 제가 바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올린 적도 있는데 바는 특히나 어떤 그 뒤에 오는 목적어가 특정된 어떤 한 개의 목적어일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침에 볶음밥을 만들어 놨어. 그 볶음밥을 만들어 놔서 이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볶아놓은 그 볶음밥을 꼭 먹고 가라 할 때, 你把那个炒饭一定要吃了. 把那个炒饭. 이럴 때는 엄마가 아침에 볶아놓은 그 볶음밥이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别忘了吃饭 아니잖아요. 바를 앞에 내올 때는 어떤 특정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성우님 지금 적으신 물건이 아니라 박성우님이 적으신 문장처럼 바를 앞에 가져와서 표현할 때는 내가 어떤 그 특정된 우산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우산 너 갖고 가. 이럴 때는 괜찮아요. 你把这个雨伞带走吧. 혹은 你把这个雨伞拿走吧. 拿走 해도 되고 带走 해도 됩니다. 근데 내일에 있을 내일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 꼭 챙겨라. 이럴 때는 바를 앞에 가져오고 带走를 안 써요. 그냥 别忘了带伞 하든지 出门时记得带伞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흔한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天气预报说明天会下雨出门记得要带伞哦. 그냥 带伞 혹은 别忘了带伞 이렇게 그냥 챙기다, 우산 챙기다 할 때는 带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주말에 교회로 캠핑 가서 좀 쉬지 않을래? 이번 주말에 교회로 캠핑 가서 좀 쉬지 않을래? 郊区 교회는 郊区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캠핑은 露营郊区露营 이번 주말에 这个周末我们去郊区露营休息怎么样? 지매님 这个周末要不要去郊区 教堂 아니에요. 教堂 教堂은 교회당. 郊区露营休息一下.休息를 쓰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루잉 앞에 동사가 없어서인지 这个周末我们去郊区露营. 앞부분은 괜찮아요. 这个周末我们去郊区露营 放松으로 해줘야 하는지 맞아요. 이 휴식, 좀 쉬다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쉬다 하면 우리가 중국어에서 흔히 시오시라는 단어를 떠오르는데 시오시는 뭐냐면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은 휴식하다예요. 휴식. 시오시는 그야말로 그 한자 그대로 휴식입니다. 한국어에서 휴식도 우리가 뭔가 이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잠깐 휴식하다 할 때 시오시를 쓰지, 주말에 우리가 주말에는 일주일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휴일이잖아요. 이럴 때 주말에 휴식하자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보통 시오시는 어떤 걸 뭘 하다가 중간중간에 잠깐 휴식할 때, 이럴 때 쓰는 쉬다가 시오시예요. 중국어에서는. 근데 이거는 주말에, 그러니까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잠깐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잠깐 이제 좀 쉬다 할 때, 이럴 때는 시오시를 안 써요. 내가 그 어디 캠핑에 가서 막 요리를 한 1시간 서서 하다가 내 너무 피곤해 좀 쉬자, 이럴 때는 중간에 요리를 한 1시간 하다가 잠깐 쉬자 할 때는 시오시 이시아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캠핑 가서 그 캠핑하면서 좀 쉬지 않을래 이럴 때는 이 전체 문장에 쉬우시를 안 써요. 잘. 이럴 때는 放松을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放松一下. 放松一下가 좋아요. 그래서 休息하고 放松의 차이점을 좀 이제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休息는 우리가 쭉 뭘 하다가 중간에 잠깐 그냥 휴식하는 거, 잠깐 쉬는 거, 휴식 시간. 이럴 때 休息라고 하고, 보통 이제 주말에 우리 더 어디 뭐 교회 가서 잠깐 이제 좀 놀자, 좀 한숨 좀 쉬자, 좀 쉼을 갖자. 이럴 때는 放松一下.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这个周末要不要一起去郊区露营放松一下这个周末要不要一起去郊区露营放松一下 거기 캠핑에 가서 막 또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이게 뭐 뚝딱뚝딱 뭐 만들기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뭐 고기도 굽고 막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아야 오면 쉬우시 이시아봐. 이럴 때는 우리 잠깐 좀 쉬자. 이럴 때는 쉬우시를 씁니다. 이럴 때는 放松一下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쭉 하다가 잠깐 좀 쉬자 할 때는 쉬우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너 요즘 살 많이 빠졌네. 계속 식단 조절 중이야. 너 요즘 살 많이 빠졌네. 계속 식단 조절 중이야. 你最近瘦了很多还继续调节菜单吗你最近瘦了很多一直在控制饮食吗지메니 문장 좋아요. 继续를 해야 할지 再를 해야 할지 继续는 아니에요. 一直예요. 继续는 뭐냐면은 继续는 계속하다입니다. 그 지금까지 쭉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 시간부터 앞으로도 계속 뭔가를 하다 이럴 때 你们继续聊吧. 계속 얘기 나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부터 앞으로 뭔가를 계속하다 할 때 보통 继续를 씁니다. 근데 一直는 예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줄곧 쭉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요즘도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그걸 해왔니 이거잖아요. 이럴 때 一直를 써야 돼요. 그래서 你最近瘦了很多 만약에 박성훈이 문장이라면 还在调节还在控制饮食嘛 식단 조절이 控制饮食입니다. 控制饮食 이거는 조금 약간 중국인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1, 2주일 정도 조절한 걸로 一直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一直예요. 그래도 一直입니다. 控制饮食 박성훈이 문장은 你最近瘦了很多还在控制饮食吗 继续를 빼야 돼요. 만약에 还를 넣으려면은 还를 넣으면은 여전히 하이도 여전이란 뜻으로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이란 뜻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继续를 빼고 그냥 还在调节还在控制饮食吗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继续를 빼고 还在控制饮食吗 지메니 문장은 괜찮습니다. 你最近瘦了很多一直在控制饮食吗 만약에 继续이 단어를 넣으려면은 어떤 문장에 가능하냐면은 你最近瘦了很多 자, 앞문장은 你最近瘦了很多 하고 继续는 계속해서 뭘 하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계속하다기 때문에 你最近瘦了很多还要继续你还要继续控制饮食吗 이런 문장이면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니 지금 식단 조절할 생각이니? 이럴 때는 继续를 넣을 수 있어요. 你最近瘦了너 요즘 엄청 살이 빠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식단 조절할 생각이니?
이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은 继续를 뒷부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식단 조절 중이니 이거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요즘도 계속 그걸 식단 조절하고 있었니?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继续를 못 넣어요. 一直를 넣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一直하고 继续의 표현 요 차이도 조금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你最近瘦了不少是不是一直在控制饮食是不是一直在控制饮食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继续 一直가 자주 틀리네요. 그죠? 몇 번 지금 그러네요. 요걸 제가 이제 좀 문장을 나중에 수업에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같이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你最近瘦了不少是不是一直在控制饮食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야근해야 해서 정말 피곤해. 요즘 일이 너무 바쁘다. 주말에도 야근해야 된다. 정말 피곤하다. 짧은 세 개를 그냥 붙여 넣으면 돼요. 最近工作太忙了周末也要加班真的很累 좋습니다. 지메니 문장 最近工作太忙连周末都要加班真的很累 좋습니다. 자, 이건 쉽죠? 그냥 요 세 구절을 그냥 쪼로로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붙이면 돼요. 最近工作挺忙的最近工作挺忙的周末也要加班真有点累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最近工作挺忙的周末也要加班真有点累 괜찮으신가요? 자, 문장 볼게요.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외출할 때 우산 챙겨. 天气预报说明天会下雨出门记得要带伞哦 이번 주말에 교회로 캠핑 가서 좀 쉬지 않을래? 这个周末要不要一起去郊区露营放松一下 너 요즘 살 많이 빠졌네. 계속 식단 조절 중이야? 你最近瘦了不少是不是一直在控制饮食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야근해야 돼서 정말 피곤해. 最近工作挺忙的周末也要加班真有点累 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거 아니다. 힐링 중국어 이런 문장입니다. 请你相信只要你还愿意为自己继续努力世界就不会吝啬给你惊喜也请你相信只要你不断努力着那么人生最坏的结果也不过就是大器晚成 여기서 약간 좀 생소한 단어 吝啬 인색하다 吝啬 인색하다 大器晚成 이거 대기 완성 좀 나이 먹고 나중에 아주 늦게 성공하다 할 때 다시 완성이라고 하죠. 대기 완성. 请你相信 믿으세요. 只要你还愿意为自己继续努力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만 한다면 世界就不会吝啬给你惊喜 세상은 당신에게 서프라이즈를 주는 일을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삶에 서프라이즈를 주는 일에 그렇게 막 인색하게 굴지는 않을 거다. 也请你相信 그리고 또 믿으세요. 只要你不断努力着 당신이 꾸준히 계속 노력한다면 那么人生最坏的结果 그러면 인생의 가장 나쁜 결과라고 해도 也不过就是大器晚成 가장 나쁜 결과라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대기만성일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늦게 성공하는 것뿐이다. 자, 请你相信只要你还愿意为自己继续努力世界就不会吝啬给你惊喜也请你相信只要你不断努力着那么人生最坏的结果也不过就是大器晚成 여기서도 继续가 나오네요. 당신이 계속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기꺼이 하려고 한다면 계속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제 노력을 기꺼이 하려고 한다면 继续努力 이죠? 그런 문장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